서민독서 서민. 이름만큼이나 외모도 서민같이 친근한 기생충학 교수 서민님의 에세이집이다. 이분은 위트가 있으셔서 그런지 책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 이 책은 서민 교수가 독서를 권장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권독 에세이이다. -2007년 그날 난 약속 장소에 나가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첫 번째 결혼이 1년도 채 못 가서 파경으로 끝난 탓에 내가 결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남은 생애는 독신으로 살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선을 보는 자리에 나간 이유는 내가 그러고 사는 걸 안타깝게 여긴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였다. 그 이전에도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났지만 굳게 닫힌 내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 중략. 내가 읽던 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꽤 열심히 읽었던 모양이다. 아내가 내 앞에 왔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걸 보면 말이다.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는 바람에 고개를 들어보니 아내가 서 있었다. 대쉬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아내는 내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단다. 중략 결국 우린 6개월의 교제 끝에 결혼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즐겁게 잘 살고 있다. 중략. 한 차례의 이혼 전과까지 있던 내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독서 덕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련다. 독서가 나를 구원했다고. 독서의 어떤 면이 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렇게 들어가는 이 책은 총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책 안 읽는 사회. 2부 책 읽기의 힘. 3부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부에서는 책을 읽지 않는 사회와 다양한 이슈들을 연결지어 생각해본다. 책을 읽지 않게 된 인류의 미래를 다룬 코미디 영화 이디오크러시를 소개하며 정말 스마트폰 때문에 책을 점점 읽지 않게 된 우리에게 그런 미래가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살짝 걱정도 해본다.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한 일론 머스크의 창조적인 발상과 그의 독서력에 대해 살펴보고 또 전 세계의 윈도우 프로그램을 쓰게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그의 독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같은 기업의 경영자라고 해도 책을 읽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조현아와 빌 게이츠만큼 큰 차이를 보인다. 대한항공 회장가의 인성 수준은 책 읽기와 관계가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배려와는 담을 쌓은 이런 행동은 재벌들이 책을 읽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고생을 해본 재벌 창업주와 달리 이 번지세 3세들은 책을 읽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 말이다. 책을 읽지 않아 공감 능력이 떨어진 정치인의 말로는 어떨까?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잃은 박근혜는 그 트라우마로 감정인지 불능증을 겪은 듯하다.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에는 이런 환자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이렇게 책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든다. -2016년 말 미국의 시사지는 한국이 상위 선진국 30개국 중 국민 1인당 독서에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라는 것을 근거로 책도 안 읽으면서 노벨 문학상만 노리냐는 쓴 소리를 했다. 맨부커상 수상의 기쁨을 다시 누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스스로 고른 책을 읽으시라. 다양한 작가들이 쓴 책을 읽어야 출판계가 활성화되고 그 와중에 독자의 정신적 지평을 넓혀줄 양서가 나올 수 있으니 말이다. 책이 가진 설득의 힘.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 서민 교수는 인생에서 삼겹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중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책 때문이었다. 유발 하라리에서 유발 하라리는 돼지의 사회성과 지능을 강조했다. 높은 지능과 사회성을 가진 돼지가 가로 2m, 세로 60cm의 작은 우리에 갇혀 지낸다는 구절을 읽은 서민 교수는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전보다는 확실하게 삼겹살 먹는 양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시카고 플랜. 시카고 플랜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시카고 대학교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위대한 책 프로그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시카고 대학교는 경제학 분야에서 특히 유명한 대학으로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시카고 학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장 경제를 중시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이 학파가 만들어진 곳도 바로 시카고대인데 하이에크, 프리드먼, 스티글러 등이 이 학파의 대가들이다. 중략 변화가 시작된 건 1929년 5회 총장으로 로버트 허친스가 부임하면서부터였다. 학문을 강조했던 그가 시작한 것이 바로 시카고 플랜이다. IQ가 200이 넘는 천재 중에 천재였던 밀은 학교를 다니는 대신 집에서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특히 강조한 것이 인문학 고전이다. 중략 내가 지정하는 책 100권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읽지 않은 학생은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 중략 그 결과 시카고 대학교는 현재까지 학부 졸업생 중 16명이 노벨상을 받는 혁혁한 업적을 내며 명문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흔히 생각하기에 고전 100권을 읽었다면 존 스튜어트 밀이 그랬던 것처럼 인문학의 일가를 이루는 졸업생이 많을 것 같고 또 시카고대의 경제학이 유명하니 그쪽에 노벨상이 집중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16명 중 물리학상이 5명, 화학상이 3명, 생리의학상이 3명으로 대부분이 과학상이다. 도대체 책의 어떤 점이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만드는지 따져보도록 하자. 책이 주는 선물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상상력이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해당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행위는 눈으로 글을 읽으면서 머리로는 영상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독서의 장점을 다양한 관점과 이슈들과 연결지어 이야기를 풀어낸다. 문장도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서 읽으면서 피식피식 거리며 읽게 되는 책이다. 방송에서 한 번쯤은 본 듯한 서민 교수의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이라면 읽어보길 권한다.